안녕하세요. 네. FATF에 대한 저번 주 시간에 이제 상당히 많이 내용을 배웠고, 또 이제 그 FATF가 하는 일들, 우리나라가 또 의장국을 또 해피리고 했네요, 이게. 그건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고사항들, 바꿔야 될 공고사항들을 몇 가지를 줬어요. 미션을. 그랬는데 이제 FIU에 그 설립된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한국 그 조직이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또 무슨 뭐 현금 돈 뭉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심심치 않게 그 뭐 거액의 뭐 현금 뭉치가 뭐 항아리 속에서 발견됐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미성년자가 뭐 아파트를 몇십억짜리를 샀네 그런 것들은 전부 그게 조세 범죄입니다. 조세 포탈인데 금융이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못하고 현금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투명성이 결여가 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범죄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FATF에서는 어떻게 권고를 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며칠 전이죠. 그 라임 사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이름 상당히 좋습니다. 뭐 회장님의 여행용 가방. 여행용 가방에 55억이 들어가나요? 근데 55억이 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기사가 지금 뭐 인쇄해 오신 것 같은데 그 허리를 다쳤다면서요? 그거 들다가.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기사가 뭐 현금 뭉치를 이제 보통의 일반인 경우에는 은행에 예탁을 한다든지 뭐 어디 투자한다든지 할 텐데 55억을 뭐 여행용 캐리어에 들고 다니다가 허리가 다쳤다는 기사가 있고 한군 상조에 간부하고 해가지고 뭐 고객 예탁금 빼먹었다. 재양 군인회를 인수한 겁니까 이거? 네, 상조에. 재양 군인회 상조회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돈 들어있는 거를 돈을 갖다가 이제 해먹은 거죠. 시체말로.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가 뭐 35억의 고가의 아파트도 샀다. 또 뭐 투도 없습니다 이거. 미성년자가 뭐 강남에 216억짜리 뭐 건물을 소유하고 뭐 국세청에서 국토부가 이제 적발을 해가지고 국세청에 통보를 한 내용들 게임머니 항아리 속에 또 보관하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툭하면 몇십억, 몇백억이에요. 그게 일반인들이 과연 만져볼 수 있는 돈들이냐. 그리고 신천지 교단에 200명 투입해가지고 세무조사 벌인다고 하고 있고 5만 원짜리 너무 많이 발행이 돼서 시중 유통되는 금액이 2019년 5월 말 현재 116조 1천억이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기준 의원이 이제 5만 원권에 대한 과다 발주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참 이것도 모자라서 또 5만 원권을 발행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들은 만져볼 수 없는 돈들이 아무리 뭐 경쟁 성장률이 높아지고 하더라도 시중에 너무 많은 현금이 풀려 있는 건 아니냐. 요즘에 현금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돈을 짱박아 먹는지 참 부럽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하여튼 뭐 기사가 차고도 넘칩니다. 아주 부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부럽습니다. 부럽죠. 진짜 부러우면 안 되는데. 의뢰관란에서 저희들이 지하경제 하면서 몇 번 다뤘잖아요. 그에게 이런 돈뭉치, 발견된 돈뭉치하고 이런 지하경제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최순실 옛날에 뭐 이렇게 기사 났던 것들 보면 건물을 사는데 현금 따발을 갖다 주고 그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기사. 아니 현금 다발로 돈을 주고. 그 사람은 이제 카드 그러고 추적당하고 카드 안 쓰고 옷도 그렇게 사고 옷도 뭐 전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그 특활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여기 이제 영수증 없이 쓰는 돈들이에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이거. 지금 특활비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정원 같은데, 이건 썼는데, 증빙을 제시 안 해도 돼요. 그런 건데. 국세청 같은 데도 보면,
해외 역외 탈세, 해외 금융계좌 수명, 은닉해놓은 금융계좌 이런 걸 돈 주고 정보를 삽니다. 근데 그때도 돈을 현금 따발로 갖다 줍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땐 특활비라는 거를 돈을 정부에서 예산을 썼으면 증빙이 있어야죠. 증빙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상호평가 보고에서는 predicate offense 그래가지고 자금 세탁을 왜 합니까? 자금 세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금 세탁할 돈이 최초에 조성되는 과정이 불법이었거든요. 요걸 전제범죄라고 말을 이상하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나중에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제범죄는 분명히 조세범죄다. 그 예를 들어서 마약을 했다, 매춘을 했다, 요거를 그렇게 해서 돈 벌었으면 그거는 그 관련법을 위반한 거 플러스 조세를 탈루한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조세범죄로 FATF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굉장히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세범죄나 이게 세금 탈루라든가 뭐 회계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다루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임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계사 부정하는 사태 이런 것들이 큰 사건들이 미국은 상당히 세게 이렇게 다루잖아요. 100년 뭐 50년씩 뭐 줘버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안 돼 있는 건 아니지, 안 돼 있는 건데 제도가 부실하니까. 제도가 그 허술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그 우리 금모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가 한 40조쯤 됐어요. 40조. 금괴를 이용해가지고 대기업 그다음에 종로 3가의 금 도매상들이 엮여가지고 그때 부가세 징수액 한 4조 원을 조세포탈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거래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고 그 제도가 시행이 될 때 제가 이제 좀 그 후에 이 금 가지고 부가세를 빼먹던 부가가치세를 띄어먹던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우리 전선 구리 있지 않습니까? 구리 갖고 해먹고 그걸 또 구리를 막아놓으니까 철 스크랩 고물 이거 갖고 하는데 요 제도를 시행할 때 그 피해자 집단들을 제가 만나갖고 요 입법 활동을 제가 옆에서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이 3천억이 움직여요. 그거 한 일주일 상관입니다. 일주일 열흘 상간에 전국에 있는 고물상에서 그 구리를 폐동 스크랩을 사는데 일주일 열흘 만에 현금이니까 꼬리를 안 넘기려고. 요게 인터넷에서 고물상들끼리 그 사이트가 다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만 더 쳐줘도 순식간에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3천억 가지고 한 달 정도 그 한 바퀴 돌리면은 부가가치세 10%를 무조건 띄어먹으니까 수수료 띄어먹고 그래도 한 달 상관에 5% 적어도 5% 내지 6%는 마진이 남아요. 지금도 그런 구멍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코로나 이전에 이제 어떤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관련된 부품들 그 속에 구리하고 금이 많이 들었는 거예요. 그거를 대단위로 모아서 창고로 얻어갖고 하는 그 친구는 이제 중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그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가세 그게 이제 부가세를 빼먹는 작업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 이쁘게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한국은행은 코인리스 사회, 그러니까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벌써 이렇게 동전이 아니라 캐시리스예요. 뭐 필요 없어요. 수표고 전부 통장 거래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쓰냐? 그런 걸 목표로 굉장히 EU 국가들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5만 원권 아까 그 발행해가지고 환수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나가면은 들어오질 않아요. 항아리 속에 갖다 다 처박아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FATF 상호평가가 받기 위해서 2018년도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와 의심 거래 보고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법령들을 이제 개정을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전주죠. 전주에 이제 했던 내용에 이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난번 회차 때 2018년도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개정안이 발효가 2019년 7월 1일부터예요. 도착하자마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네, 조율을 한 건 아닌가. 조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의심거래 보고제도 해야 되는데. 자, 좀 주요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CTR, 그러니까 고액 현금이 거래가 되면 보고하는 제도. 고액 현금이라는 게 아까 뭐 금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이체가 뭐 예를 들어 뭐 1억, 2억이 넘어갔다. 뭐 이런 기준 한도가 좀 내려갔어요. 그게 2천만 원에서 보고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자동으로 보고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CTR. 그게 CT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하는 거, STR. 요건 의심거래 보고제도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현찰 거래, 수표, 현금, 교환 등이 그 보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FIU가 생기면서 요런 이제 CTR이나 STR 그래갖고 STR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이 보고를 해야 돼요. 은행원은 자기 고객들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매덕짜리 집을 샀다. 통장을 아버지 통장에서 미성년자 통장으로 왔다 그거로 결제가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원이 저 친구 수입이 없는데 무언 돈이 몇십억이 통장에 들어와? 이런 의심 거래를 보고하라. 이게 STR입니다. 그럼 이어서 뭐 좀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도 있다면서요? 근데 가상화폐 관련된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통장 발급도 어렵게 하고 현장에 통장 발급할 때 현장의 직원들이 돈의 흐름을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 담당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액 수표가 인출이 된다든지 고액 현금이 뭐 어디로 빠져나간다. 현장에서 은행 창구나 관련된 그 지점에서 알겠죠.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 55억이란 돈을 허리가 다칠 정도로 끌고 다니면은 그 돈 어디서 꺼낸 거예요? 참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심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심병이 도지는데.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의심이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더 추적을 해볼 건 요 은행이 어디 은행인지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찾아봐야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죠. 뭐 대한민국. 다 그러네. 다 이게 연루가 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요 55억을 출금한 은행이 아니 그러니까 어딘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게 점점 더 저도 의심병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50억은 돈도 아니죠. 아까 이건이 그때 4조 5천억인데 차명 계좌가. 자 이런 건 은행원들이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돈 계좌 이체가 됐든지 뭐 수표를 누가 고액 수표를 현금을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은행원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안 했었죠. 안 해도 그냥 용서해줬죠. 그런데 요번에 아까 2018년도에 법이 바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제재가 들어갑니다. 아, 그럼 이건이 은행 직원이 여태까지는 그 제재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2018년도에 법을 바꾸면서 은행 직원이 이런 거 알고도 보고를 안 했다?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처벌력이 너무 약해져. 요번에 그거 현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됐어야 되고 은행 가서 돈을 얼마나 가서 열심히 찾아야 55억 원이 생겨요. 그만큼 FIU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5억 원의 이런 현금 뭉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구리 동스크랩 할 때 3천억이라는 현금이 만들어질라 그러면 은행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그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의 은행원들의 어떤 도덕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걸 뭐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삼성은 이렇게 그 돈을 숨기고 했던 이유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은행원들은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지만 그동안에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후에는 이제 뭐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이제 제재가 들어가요. 제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여태까지 우리 했던 얘기들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55억 현금이 나왔다. 뭐 이런 건들을 봅시다. 그런 건들은 당연히 FIU에 보고가 돼야죠. 그럼 FIU의 그 직원들은 보고된 금융 거래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분석해야. 분석해갖고, 야, 요거 범죄에 또는 탈세의 증거가 보인다. 하게 되면 그럼 국세청에다가 정보를 줘가지고
세무조사를 들어가고, 요게 범죄다 그러면 검찰, 경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사가 들어가고, 요게 해외 자금 탈루다, 해외 자금 은닉이다 그러면 관세청을 통해 갖고 조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작동되고 정상적으로 처벌을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됐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 뭐 회계사 이런 거 하면서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액의 100억짜리 수표를 명동 사채시장 가면 이 사람들이 10만 원권 수표 갖고 잘게 쪼개 갖고 자금 세탁을 한다. 수수료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비지점 금융기관. 지금 우리 지금 FIU 제도는 은행들이나 신협 이런 금융권에 있는 제도인데, 금융권 밖에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들이 자금 세탁을 코치해주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제재 대상이 되도록 이제 포함을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FATF 보고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라. 네, 그게 이제 그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까 그런 것 쪽에 회계사, 변호사 이런 거 말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카지노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카지노를 통한 돈 세탁이 굉장히 무서워요. 수표 들고 가서 현찰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FATF는 카지노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마장, 경륜장. 그렇죠? 현금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나이스 이런 데서 은행의 ATM기에 돈 현송 업무라 그래요. 돈 채워주는 일. 여기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어떻게 하냐면, 그 ATM기에다가 CD기에다 돈을 넣어줄 때 나이스 이런 데다 아웃소싱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일 출금될 돈을 예상해서 그날 저녁 때 미리 줘요. 그럼 그 돈이, 그걸 만약에 1000대를 운영한다? 한 대에 뭐 돈 1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거 뭐 현금이 그냥 뭐 다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돈 세탁 그 공장으로 이용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로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로또를 많이 들어봤죠. 로또도 당첨자들을 미리 은행원들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자금 세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도를 강화해라. 여기는 카지노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끼리는 제가 그 현금, 고액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데도 전부 요 FIU의 제재 대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빨리 그 포함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도 지금 뭔가 조사를 하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정치적으로 일회성으로 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퍼포먼스 형태로 써먹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금융실명법이나 이런 아까 FIU 관련된 법 이런 게 제대로만 작동이 됐었다면 지금 라임 사태가 지금 이 난리 피해자 집단들 이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겠죠. 그렇게 현금 만드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고 적당하게 수사가 들어갔다면 라임 피해를 조기에 굉장히 좀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국토부에서 뭐 통보를 하고 국세청하고 그러는데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작동이 안 된 겁니다. 하나는 미성년자가 35억짜리 통장으로 들어와서 현금 따발을 갖다 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음식갖고 STR 보고를 해갖고 검토가 이루어져서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국세청에서는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 그러니까 세무 정보, 세원을 정보를 확보하는 과들이 다 있어요. 조직이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부동산을 샀다. 주기적으로 그 동네에 있는 등기부 가서 누가 어디로 이전됐는지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세무조사 들어가가지고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들어가서 징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뭐 금년에도 뭐가 자랑이지 요번에 부동산 특위 때문에 그 국토부에서 800몇 건을 그걸 국세청에다 통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 자랑입니까? 당연히 평상시에 이루어졌어야 될 작업들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신천지 문제. 신천지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이 뭐 몇천억이라 그래요. 그 신천지에.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당수의 부동산이 이만희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행원 입장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월급 얼마를 받는데 그렇게 몇천억씩 부동산을 삽니까?
똑같은 얘기가 국세청에서도 요번에 200명 들어가서 뭐 조사 사국 들어가서 뭐 세무조사 한다고 떠드는데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세원정보 등기 그 명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몇천억씩 사.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이만희를 미리 줘줬더라면 신천지가 사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대한민국에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 사태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세 확장은 어차피 그 옛날에 우리 저 축구에서 지면은 옛날 얘기죠. 네. 잔디구장 없어갖고 졌다고 그렇죠. 연습 못해갖고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들이 맨날 어떤 이런 걸 갖고 의회 잘못해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하면은 전부 핑계를 대는 게 똑같습니다.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이 얘기를 대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에서 OECD에서 우리 국가가 잘못하면은 금융 제재를 받아요.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근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번에 이제 제가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으로부터 다 문이 닫히는 걸 보니까 조그만 거, 미묘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하나로도 지금 뭔가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꼭 좀 갖춰야 될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보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우리 이제 FIU 여기서는 아까 왜 CTR 그 자동 고액 현금 거래 보고된 거, 자동 보고된 거, 은행원들이 의심 거래라고 해서 리포팅한 거, 보고된 거, 요 데이터가 FIU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 속에. 그러면 FIU의 아까 현장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요것들을 검토를 해야 돼. 거래들을 검토를 해서 요게 탈세 혐의가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뭐 국세청이나 검찰에 통보를 해가고 수사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FIU 직원들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그 리포팅된 거래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고된 숫자, 분석한 숫자, 관계기관에 통보한 숫자, 요걸 통계를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직원을 안 뽑고 그런 거 방치한 거 아닌가? 정부가. 그 얘기는 지금 방치한 게 아니라 그게 어차피 그렇게 은행에서 그렇게 의심 거래가 있다고 은행원들이 보고를 했는데 인력 핑계, 잔디구장 핑계를 대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가지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끝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거기에 숨어갖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그 범죄를 숨기는데 검토 못하는 데 숨겨놓으면 의도적으로 검찰이 봐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순실 사건, 비정 사건도 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은 이게 다 당사자들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걸리니까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해주면 사장님 작동이 일단하면 이런 건 미리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죠. 이런 걸 이제 막게 하기 위해 가지고 FATF가 우리나라에 이제 요거 제일 마지막에 고쳐야 될 것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백 종류가 되는데 긴급하게 빨리 뜯어 고쳐라 하는 8개 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금융정보 분석원의 IT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금융정보 분석원의 IT 시스템 개발이 개판이다.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 내 지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 국세청 직원들도 지금 FIU에 파견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글로 가요. 도망가고 싶은 친구들. 뭐 요번에 내가 인사 발령이 있는데 어디 일부러 지금 자원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뭐 와이프가 뭐 비응이 났네, 뭐 어쩌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일로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국세청 소속이에요. 그런데 FIU에 파견 나왔어요. 여기에 조직의 충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것을 자기가 총대 맺기 싫다 이런 거 같은 거 보고된 거래를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그것도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식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한 2년에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새로운 쌤짜비가 와서 2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직원들을 뽑으라는 거죠. 관세청이나 이런 사람들 파견 나와서 그냥 시간 보내는 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스템 고도화를 할 때 국세청 같은 데 보면 신용카드 거래 정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저쪽 여전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대한민국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다 통보가 됩니다.
여전협회가 여신전자, 여신금융업, 여신금융업, 카드사. 네네. 뭐 하는데? 그럼 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국세청 담당 직원입니다. 예. 여기 같은 영등포세무서 직원이에요. 그럼 국세청 본청에서 여전협회가 본청으로 가면 본청에서 이쪽 영등포세무서로 영등포 관할에 있는 그 사업장들의 그렇죠. 모든 카드 결제처가 다 들어와요. 그거 뭐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왜 그 데이터가 오느냐? 신용카드 깡을 적발하라고 온 거예요. 깡을? 네. 그거 보고 신용카드 깡이 적발이 되겠습니까? 그 수백만 건의 여의도에서 영등포에서 술 먹은 사람들, 밥 먹은 사람들 그 카드 번호 쭉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 신용카드 깡이네. 이게 보입니까? 보이게 안. 그래서 그 국세청도 그 데이터 갖다 놓고 그냥 전부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갖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그러니까 신용카드 깡에 어떤 징후가 있으면 거래가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보기 전에 시스템이 걸러내는 필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어떤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라 하고 이제 권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똑같은 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CTR이나 STR이 조세 범죄를 저지르거나 횡령 배임을 했다 그러면 거래 징후가 거래 내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거래를 분석을 해서 그 특징이 필터 프로그램에 적발이 될 수 있도록 필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한 10명이 앉아서 100명, 100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라고 FATF에서 권고한 겁니다. 그래서 제발 다음 우리 FATF 그 상호평가 실사를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아까처럼 그 직전 연도에 이런 법을 바꾸지 말고 지금 당장 내년에라도 FATF가 긴급하게 우리 개선을 해라. 권고한 내용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냥 우리 그 FIU의 제도 관련 법들 다 정비가 돼 있어요. 그게 작동이 안 됐다. 만약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라임 사태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거는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자살한 사람만 70명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그런 범죄가 횡행하도록 허술하게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법과 제도는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런 일이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하고 안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뭐 하면 옛날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해갖고 이런 게 그러면 뭐가 한번 무슨 소를 잃었으면 다음에는 외양간을 고쳐야죠. 그리고 다음에 소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걸 내비쳐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라임 사태, 신천지 사태나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국세청이나 아니면 FIU가 왜 제대로 작동이 못 됐는지 FIU 지금 자료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해가면 55억 원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보입니다. 그 보이는 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은행 직원이 당연히 그 STR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처벌해야죠. 그래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방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 은행장 경고해야죠. 아니, 경고하면 뭐합니까? 저기 나임 사태가 아니라 저기 뭡니까? 저기 환율로 해갖고 우리은행장 손 회장 보니까 다시 연임이 또 됐잖아요. 연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처분 신청. 그래가지고 은행이 한단 말입니다. 이런 진짜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은행에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잣대는 일반인한테는 엄격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은행 일반인한테는 엄격. 55억 출근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0만 원밖에 인출이 안 돼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600만 원밖에 기계에서 인출이 안 돼요. 하루에. 그러면 55억을 뽑으려면 1000일 가까운 날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일반인한테 이게 이렇게 적용하고 왜 누구한테는 뭐 대가가 따로 있는 건지.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건희 회장 보면 이제 다음번 주제가 이건희 회장 나오지 않습니까? 열받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다 써져 있어요. 노비.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쭉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과연 자본주의에서 돈이란 무엇이냐. 돈이란 계급이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검색을 하다 웃긴 게 뭐라고 그러냐면 글씨가 누가 이제 그 블로그에 돈예 노예 돈예 노예 이렇게 하여튼 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참 서글프네요. 서글퍼. 우리 방송을 하면서 계속 웃기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시행을 안 하고 네. 정말 누구를 위한 사회고 누구를 위한 금융제도고 네. 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좀 이 시기 때 많이 바뀌길 바라면서 저희들이 오늘 방송 좀 하면서 좀 허탈합니다. 오늘 좀 우리 소장님 너 컨디션이 안 좋고 저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아이고, 참. 이게 더 우울해지네 이거 방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 생각에는 국정조사 해야 돼요. 지금 FIU의 지금 라임 사태나 지금 그 전에 부산저축은행 티코 사태, 밸류 인베스트먼트 이런 그 거액의 금융사기 사건일 우리 FIU의 제도가 국세청이나 검찰이 왜 제대로 이거를 적발을 못했는지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국정조사를 못하겠다면 감사원이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환경단체에 있었지만 10년 넘게 환경운동을 했지만 이런 운동이 좀 국회에서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 이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국회가 잘하겠죠. 잘할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 이 연관돼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은 우리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요거 관련해 가지고 FATF에서는 요런 제도를 요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발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권고를 해놨어요. 그거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8개의 긴급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채택해야 된다고 공고한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 삼성이라고 꼭 집어서 말은 못하지만, 내용 공고사항 중에 박혀서 우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들이 뭐 삼성이랑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4조 5천억 원의 자금 세탁, 대한민국 이거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FATF에서 이런 거를 다시는 못하게 이런 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했는데 방송할 만한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고가 나오니까 안 되니까. 다음 방송 때 저희가 분석해서 시청자들에게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네.